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국 연방의 운명을 가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18일 오후 10시에 마감됐습니다. AFP 통신은 투표율이 80% 정도로 예상된다고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의 투표 당일 여론조사 결과 독립 찬성이 46%, 반대가 54%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첫 번째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규모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ECB는 유로존 내 255개 은행에 총 826억 유로, 약 110조 7천억 원을 기업 대여 자금으로 할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모가 적어도 1,000억 유로일 것으로 예상했기에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의 제조업 경기가 이번 달 확장세를 지속했으나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9월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2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8월의 플러스 28을 밑돈 것으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24에도 못 미친 수치입니다. 8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4.4% 줄어든 95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3만 건에 못 미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자 증시는 안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64% 상승한 17,265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68% 상승한 4,593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49% 상승한 2,01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도 오늘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41%나 상승한 9,798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57% 상승한 6,819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0.75% 상승한 4,46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누그러지자 시장은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순서는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한 방 맞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를 좀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또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사그러지자 조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글쎄요, 먼저 방송하기 전에 우리 아침 저 방송은 시황 전문 방송입니다. 종목을 논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다.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 8시 방송 전문 방송은, 시황 전문 방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만큼 우리나라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다고 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인사니까 왈왈왈왈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 구봉이가 다 불신하니까 앞으로 한 번만 그런 거 하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제가 경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하다, 과하다고 했는데 한 방 어제 크게 맞았는데요.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개입 상승, 개입이란 것은 우리가 전혀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계급 상승 후에
장대 양봉. 딱 그 장대 양봉에서 시작해서 한 방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고 갭을 다 미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래요. 잠을 굉장히 많이 설칩니다. 아마 저도 노력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제가 제일 적게 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느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전전날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 냈거든요. 그 신고가 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느 장단에 뭘 보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볼 때 오늘 반등할 것 같은데요. 반등 자체가 제가 이제 자신 없으면 매매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뜰 때는 항시 갭 상승으로 떠버리고 빠질 때는 장대로 떨어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갭 상승은 팔 기회를 전혀 안 준다. 살 기회를 안 주고 사면 물고 늘어지는 이런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그 선물지수 차트가 완전 틀립니다. 선물지수 차트는 60일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종합주가지수는 60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선물지수하고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이렇게 틀린 그런 부분을 저도 증권회사에서 20년 이상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보다는 선물지수 차트 왜 돈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또 적게 벌더라도 안 잃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차트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어제도 선물이 워낙 크게 맞아버려가지고 거의 크게 맞아 데미지가 큰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61일평 가까이에 오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전날 외국인들이 어제 1조 샀었죠. 1조 샀었을 때 외국인들이 물렸습니다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거의 한 300억 정도 쳤어요.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번 9월 들어서 첫 게임은 일단 개인하고 기관이 이겼습니다. 기관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들 이긴 자리에 우리 회원들도 우리 희망 프로젝트 회원들도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이 포지션이 별로 없죠.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조심해라 합니다. 조심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심해라 했던 이유가 이제 이 자리부터 계속 지금 거의 2달째 조심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2달째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승 날보다 하락 날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만큼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저는 여러분에게 301일평을 다인다. 301일평이 확실히 다일 때까지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지 마라 주의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여러분이 주식을 당분간 안 했으면 제일 좋겠다 주의고요. 꼭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에게도 또 제가 이제 돈을 좀 먹였죠. 이틀 동안 사실 저도 선물에서 물렸었습니다. 물렸는데 우리 이제 희망 프로젝트 회원들 어제 제가 물렸었어요. 어제 물렸었는데 고점 매도해가지고 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어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제 많이 났었습니다. 많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선물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집중 교육을 제가 서울경제와 더불어 내일 모레 이틀 있습니다. 내일 1시부터 있으니까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한성병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찍 오셔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 자체가 돈 먹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들에게
돈을 먹여줄 수 있느냐 이런데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어가지고 개인들이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개인들이 사면 거기에 갖다 때립니다. 저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제 맞았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는 데서 분명히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방금 이제 선물도 이야기했지만 액션을 절대 먼저 취하지 말라고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개인들이 액션을 먼저 취해가지고 옵션에서 거의 막 끝났죠.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우리 개인들도 선수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안 취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물이 자리 잡은 죄송합니다. 선물이 자리 잡은 다음에 주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52주 최저 종목 이런 거는 괜찮지만 절대적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먼저 공격적인 거다. 우리 개인들이 그냥 한강의 투석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평균 가격 264인데요. 어제 저점에서 평균 가격입니다. 요즘에는 뭐 평균 가격을 제가 오픈해버리니까 뭐 기관과 외국인들 굉장히 민감하게 평균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 전후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평균 가격에서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 무방합니다. 무방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그 문이 잠겨 있는데 사전에 전화 주시면 열어드리니까 무방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에 전화 달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우리 개인들이 이제 워낙 당해가지고 이제는 뭐 당할 개인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뭐 코스피에서 당했고 코스닥에서도 거의 당했고 선물에서도 당했고 옵션에 당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 신고가 갱신했어요. 신고가 갱신했는데 코스닥 갖고 있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낙폭이 과대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 우리 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어느 뭐 분이 실적비 저평가다 이렇게 사버리면 그때부터 코스닥 그 종목은 빼버립니다. 너무 악질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 코스닥 개인들이 조금 그 우량주로 좀 덤벼들었죠. 뭐 CJ50 신고가에다가 10만 원씩 빼버렸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CJEMA도 마찬가지고 동서 뭐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에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들은 다 단부부 정리했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정보가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단무지 단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단순하게 부디 좀 매매하십시오. 일단 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바로 제자리 간다고 했는데 안 믿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만큼 일목균형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 샌드위치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중간에 박스권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보고요. 예, 코스닥은 상승합니다만 상승이 무겁습니다. 상승이 무겁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형주들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무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추세가 이미 빠개졌습니다. 깨졌다 이렇게 보니까 반등 타임에서 여러분이 적절한 테크닉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제는 주가가 여러분 현대그룹이 한전 그 땅 때문에 어제 많이 주가를 끄집어 내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현대그룹이 원래 빠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그 우리나라 나라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으로 봐서 저는 현대차는
노조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전체 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캠리가 2,500만 원에 팔립니다. 여러분 캠리 타시는 분 아실 겁니다. 소나타도 좋은 차입니다. 캠리는 더 좋은 차입니다. 소나타가 3천만 원 가까이 한다. 글쎄요. 계속 제가 볼 때는 노조조 때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급여를 5억씩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다든지 명태를 시켜가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어제 빠짐이 그 사이 기다렸던 거 제가 볼 때는 한전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잠재됐던 게 빠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빠지면 빠질수록 노조조 때 급여를 1억을 주지 말고 2억이나 3억이나 5억씩 줘야 된다. 현대 노조원들 박수 치길 겁니다. 5억씩 줘야 된다. 예. 제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많이 주락했습니다. 저보고 나무래지 마십시오. 5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현대차는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현대차를 보고 흉기차락하죠. 흉기차락하는데 왜 흉기차락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여러분 국민을 대신하는 주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어제 그 현기차가 우리 주가를 빠뜨렸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반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현기차도 20만 원대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쁜 거나 나쁜 거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오늘은 여러분 주식이 횡보 국면을 보일 겁니다. 요즘에 그 선물하는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 움직여요. 어제도 보시면 시가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시가 거의 오후 2시 반까지 안 움직였어요. 2시 반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인내를 굉장히 과하고 그만큼 이 주가 자체에 모든 게 시황이 선물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주식을 안 해도 선물을 꼭 빼야겠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꼭 오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고점에 무조건 저는 뭐 여러분이 주식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환매라로 내 종목이 본전 났으면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금화 해가지고 300일 입행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느긋함이 좀 필요한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꾸중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충고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 아침 방송 이거 하면서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아마 1시간 자고 저를 꾸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61입병의 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61입병 하방 이탈은 손절매가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61입병은 복지부동리 보유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과감한 손절매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종합주가지수 61입병을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장이 냉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 불씨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방하고 문 닫아놨습니다. 연락 주시면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지수는 FOMC 회의나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NC소프트가 시장 하락 속에서도 4%대 장중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제 드디어 상승을 시작하는 건지 대표님들의 관심주들도 AS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206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걸리는, 그런 모습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저항, 글쎄요, 일단 어제 5일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음봉마감이 좀 나아졌는데, 사실 주요 요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역삼동 한전부지에 대한 낙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입찰을 따낸 현대차가 10% 넘는 장중 급락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입찰서를 써낸 삼성전자도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의 주된 그런 요인을 그냥 보였던 하루였는데,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알리바바의 투자설로 인해서 한 8%대 급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막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2060포인트의 저항을 받는 모습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FOMC 회의라든지 스코틀랜드의 불확실성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기 직전까지 1차적인 상승 부분에서의 걸림돌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이제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가 좀 들어간 상황이죠.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 직전에 막판 이제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지금 반대 의견이 앞선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잠을 지금 굉장히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되지 않는 좀 영어를 좀 보면서 BBC에 좀 귀를 기울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일 때와 반대일 때로 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상당한 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찬성표가 이제 많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화를 못 쓰게 되는 상황에서 본사 이익이 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문제에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캐시런 사태에 대한 우려감을 예상했던 부분들이 현재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파운드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난 그런 주식시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FOMC 회의 결과보다는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악재에 대한 결과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된다는 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일단 사상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상승한 모습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증시는 일본과 중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제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지수가 5일선을 지지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양호한 차트의 모습이 완성되는 부분인데, 일단 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추천드리고 코덱스 인버스를 주 초에 정리를 했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 인버스를 정리를 했다는 것은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해 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내포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죠. 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주가의 등락이 좀 결정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어제 상당히 아찔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입찰에 성공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했을 때는 지수도 상상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현대차의 급락은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은 삼성전자를 매수한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다행인 그런 하루였다. 다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종가를 5일선으로 끝내 놓음으로써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11월과 12월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으로 꼽히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적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그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아소시홀딩스가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 되겠죠. 11만 1,000원대에 대한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1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3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없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체가 지금 기관들로 잡히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그런 잡힌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 동아소시홀딩스는 제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반기에 뭡니까? 동아소시홀딩스의 자회사죠. 메지온에 대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미국의 FDA 승인이라든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를 미국 임상 그리고 단계까지 거쳐서 품목 등록까지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한 하반기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앞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 제약 섹터들은 겨울 정도 부분까지 상승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NC소프트가 어제 한 4%대 장중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역시나 그동안에 이 NC소프트의 주가는 코스피의 상승 시에도 철저하게 소외를 받으면서 하락시킨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동아소시홀딩스처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한 4% 정도 상승시킨 그런 요인들도 물론 신규 게임의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기관들의 매수가 수급 전체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차장고 그리고 10월에 있을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NC소프트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얼마만큼의 평단가를 낮춰서 홀딩하냐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장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 확인하면서 지수 5일선 여부 지지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께서 오늘도 시장 전망과 함께 관심주들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